이번엔 글로벌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중국 현지의 생생한 분위기 강현우 베이징 특파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일 마감한 중국 증시의 특징적인 부분부터 짚어주시죠. 어제 중국 증시는 주요 경제 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인민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란 전망이 커지면서 상승했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0.74%, 선전 성분지수는 1.81% 올랐습니다. 홍콩 항생지수도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홍콩 증시를 통한 외국인 자금의 본토 주식 거래인 북향자금은 어제 92억 위안어치를 순매수하면서 5거래일 만에 매수 우위로 돌아섰습니다. 반면 본토 투자자의 홍콩 주식 거래인 남향자금은 사흘 만에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주식들 중에선 CATL이 8%, 비아디가 3% 오르는 등 전기차와 배터리 주식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태양광과 풍력발전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유통주와 게임주, 보험주는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어제 중국 국가통계국이 내놓은 5월 주요 경제지표를 보면 우선 16세에서 24세 청년 실업률이 20.8%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4월 20.4%에서 더 오르면서 역대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기업들의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고정자산 투자, 월간 GDP 격인 산업 생산, 내수 경기를 보여주는 소매 판매 등의 지표들이 모두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1월에서 누적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 늘었는데요. 4월까지 누적 4.7% 증가보다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예상치인 4.4%에도 미달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장의 강세를 보인 건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어제 정책자금인 1년 만기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MLF의 금리를 0.1%포인트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특유의 기준금리인 대출 우대금리 LPR도 오는 20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은 LPR을 지난달까지 9개월 연속 동결한 바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또 부동산과 내수 진작 패키지를 빠르면 오늘 내놓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이번 주말로 예정됐던 미중 고위급 회담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의 중국 방문 일정이 공개됐는데 이번 만남이 과연 미중 관계 개선의 물꼬가 될 수 있을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주요 일정과 더불어서 관전 포인트도 같이 짚어주시죠. 미국의 외교사령탑 및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오늘 워싱턴 DC를 출발해 21일까지 중국 베이징과 영국 런던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국무부는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베이징에서 중국 고위 관리들을 만나 미중 관계를 책임 있게 관리하기 위해 양국 간 열린 소통 채널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중국과 미국의 쌍방 협의를 거쳐 블링컨 장관이 18에서 19일 중국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에 가는 것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고요.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이 2018년 10월 다녀온 뒤 약 4년 8개월 만입니다. 다만 미국 당국자들은 미중이 대립하는 여러 현안에서 큰 진전을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데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미중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을 바꾸거나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로 중국에 가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서로의 의도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중요한 진전이며 특히 현재 미중 관계에서는 그렇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는 경쟁이 계속되면서 중국은 도발적인 행동을 할 것이며 우리는 대항할 것이라면서 치열한 경쟁은 치열한 외교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은 지난 2월 중국 방문을 추진했는데요. 당시 터진 중국의 정찰용 풍선 사태로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이번 방중에선 우선 중국 외교라인 대표인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과 친강 국무위원 겸 외교부 장관과 만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블링컨 장관을 만날지 여부도 관심을 모읍니다. 시 주석이 최근 중국을 찾은 다른 나라 외교장관과 둘이서만 만난 사례는 거의 없었는데요. 최대 경쟁 상대인 미국의 외교장관을 만난다면 그 자체가 주는 대미 메시지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블링컨 장관이 시 주석에게 바이든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 등을 전달하게 된다면 그 내용은 오는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참석 초청과 그것을 계기로 한 제2차 바이든 시진핑 회담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한국경제신문 강현우입니다. 고맙습니다.